전기 머릿속에 딱 해주시고, 이 처음 듣는 용어라서 자꾸 이제 보시면 돼요. 유학본 만드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참고로 이제 너 여기서 확 터졌다, 확 불어버릴 수도 있겠죠. 여기 너무 입구 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여기다가 여기서 그냥 뻥 터져버리게 뚜껑 하나 달아놓고 세면 여기서 빵 하고 튀어나가게끔 폭발하는 것도 나으니까, 그게 이제 충격 압력 계전기라고 해서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vol트 계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보호장치는 뭐가 있느냐? 바로 차동 계전기. 그냥 외우라 하면은 잘 안 이어지니까 도움 되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이게 CT라는 겁니다. CT. CT는 전류가 무조건 반대로. 전자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쪽 전류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갑니다. 자, 당연히 이 전류가 크게 똑같을 거예요. 상쇄되니까 0 처리될 거고. 여기 이제 코일이 뭐냐면 동작 코일. 이쪽에 이제 전류가 많이 걸리면 차단기를 개박시켜 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현재 이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어차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락이 나버렸어요. 혹은 지락이 나버리고. 자, 그러면 이 변압기 이거 다 큰 거예요. 큰 거 얘기합니다. 큰 거. 조그마한 것은 이거 안 답니다. 왜냐면 이 비율 차동 계정기라는 거 가격이 1억이에요. 1억. 근데 변압기 1억도 안 되는 거 보호한다고 넣진 않겠죠. 무조건 1억은 넘어가야. 네. 그래서 통상 5메가는 넘어야. 근데 이제 나는 돈 많다. 나 1메가 더 쓰겠다. 누가 뭐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변조소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조소는 이렇게 변압기가 여러 대 같이 물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쇼트 났다. 어떻게 되느냐? 타고 들어와요. 어차피 쇼트 나면 거기가 임피터 제일 작으니까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 CT는 전류가 이렇게 가버리죠. 즉, 차가 없으면 동작을 안 할 건데, 차가 생겨버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차단기가 상당, 그게 그냥 오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 혹은 차동 계전기라고 해요. 아니, 왜 가격이 1억 넘어가느냐고. 차단기 2대 더 깔아야죠. 우선 차단기 2대 깔아야 되고, 얘가 154예요. 1호수 차단기면 가격대가 이제 투투나인 차단기가 1,500, 일단 제 가격은 2년 전 가격으로 생각해 주세요. 물가 상승 전. 그러면 V10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500선이에요. 양쪽 3,000이에요. 154급이면 투투나인급이면 아니 154 투투나인급이 1,500, 3,000 들어가면 2,300. 154급이면 당연히 그래서 세팅비하고 뭐 하고 다 하면 가격대가, 그래서 아주 큰 급여만 쓰게, 당연히 법적으로도 쓰게 돼 있어요. 용량이 5메가가 넘어가게 되면 변압기 내부 고장 발생했을 때 경보나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달라고 되기 때문에 비율 차동 계전기 혹은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압기 권선 건조. 물론 이거 공장에서 하는 거지 여기 뭐 점검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변압기가 좀 습하다. 거기서 이제 습한 것 같다. 헤어드라이기로 하는 게
예, 이렇게 하면 다 샥 씻어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단락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단락 시험이 있었죠. 그럼 2차 측을 단락을 시켜놓고 전압을 조금씩 올리면 어떻게 돼요? 철선 당연히 생길 거고요. 권선에도 동선 생기겠죠. 그 자체열로 예, 말리겠다라는 게 단락법이고 이제 얘가 힘들어요. 진공법이라고 해서 진공으로 일단 방이 있고 변압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싹 빼버려요. 여기 이렇게 하면 진공법 그냥 맞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 여기다가 열선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열을 막 내요. 내가 뜨거우니까 여기 안에 있는 수분들이 쫙쫙 빠져나오겠죠. 진공 상태니까 더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 이제 열풍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특히 진공법하고 열풍법에서 혼선 안 일어나게끔 열풍기를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열바람 우리 이제 실습할 때 PVC 구부릴 때 일단 PVC 구부리는 그 연장 공구가 뭐죠? 밴딩, 스프링 밴드는 PVC가 아니라 PE관. PVC는 그렇죠. 안 꺾어지는 거니까. 바로 토치 램프. 물론 이제 시험은 토치 램프로 나오겠지만 현실은 뭘 써요? 열풍기. 요새는 개 잡을 때도 토치 램프 안 쓸걸요? 쓰나? 하여튼 그죠? 그냥 일회용 부탄가스 넣어놓고 칙 쏘는 거. 이제 열풍기라 합니다. 문제 계속해서 풀도록 할게요. 안승율님, 됐네 오늘 발음이. 원수기 30인 변압기 저압적 전압이 8V인 경우 국성 시험에서 강극성과 강극성의 변압 차이는 몇 V인가?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는 그냥 되게 이렇게만 그림 그리시면 풀려요. 여기가 저압측 전압이 8V라네요. 8V. 그럼 이제 여기를 그냥 100 하죠 뭐. 1000 하든가.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떡 됐어요. 그럼 전압차가 얼마? 떡 되면 전압이 얼마죠? 붙어버렸다. 짠. 92V. 92V. 92V요? 네. 자, 여기가 8V. 0V. 그럼 여기 8V. 얘도 100짜리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08. 그럼 여기 차이 얼마예요? 108. 뭐 공격수 1000이다 할게요. 자, 1000이면 여기 얼마죠? 차이가 992. 그럼 여기는요? 1008. 어차피 관계없어요. 1차 책은. 차이는 어차피 8V 차이밖에 안 날 거니까. 차이 자체가. 그래서 극성시험에서 가극성과 강극성의 전압 차이는 자, 얘가 92일 때 얘는 108, 16. 얘가 992일 때 1008, 16.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곱하기. 그래서 이게 좀 얼른 이해가 되시면 그걸 곱하기 하면 되고 이해 안 되시면은 이래서 곱하기 2가 되는구나 하면서 더한 거 빼고 하고 참 그래서 더하고 뺀 거 차. 근데 어차피 차는 이 무조건 이 차예요. 그냥 여기 그림을 숫자로 넣어서 보시면
맞아. 그것을, 아, 맞다. 우리 서동명님께서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준비 안 했네요. 이제 선물을 준비 후에서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질문하세요. 예.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서동명님. 현악기의 무부화 시험, 단락 시험이 석화에 써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외우려 하면 안 외워지니까 그림 그리면 다 답이 있다니까요. 그림에. 그러면 단락 시험, 무부화 시험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임피던스 알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 다 그려놓고. 무부화. 당연히 연결할 거고요. 주관 하나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부화 시험하게 되면 여기 전류값,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전류값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열나는 것도 할 수 있고, 열나는 걸 이제 철선이라 하겠죠. 철선은 어차피 전압, 전류, 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단락 시험하게 되면 이제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임피던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선, 동선. 그럼 나머지 3번, 4번 둘 중에 하나 남았네요. 절연 내력하고 전압 변동률하고.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전압을 딱 줘가지고 그냥 원래 그냥 지 쓰던 걸 주기도 하고 2배 주기도 하고 막 5배짜리 빡 주기도 하고. 그럼 얘랑 관계없죠. 얘랑 관계없어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왜 관계 있냐? 전압 변동률 이거 외우고 계시죠?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다 공통입니다. 다 공통이에요. 기계에서 싹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변동률이니까 기준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동값이 있겠죠. 그러면 기준값은 뭐냐?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2차 전격 전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부하일 때. 그 다음에 부하, 2차 전격이라는 게 부하 걸렸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압 변동률입니다. 풀은 100분율이니까 100 곱해지는 거고, 얘는 다 공통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죠. 변압기,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다 변압 변동률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 차이가 여기서 부하가 걸려있다. 부하가 걸려있으면 얘가 까먹은 거죠? 부하 있을 때, 부하 없을 때 이 전압이었는데 부하를 거니까 전압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즉 그냥 콘센트를 찍었는데 230도 왔는데 부하 걸고 다시 찍었더니 220. 그럼 10V 어디 갔냐? 중간에서 유통 마진으로 빠졌다. 그래서 무부하일 때랑 부하 걸었을 때 차이. 얘가 바로 이거고. 요건 얘가 임피던스랑 전류곱이니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아까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나 절연 내력은 무조건 아닌 거죠. 배창형님. 온도 상승 시험. 설명 안 드렸지만 일단 얘는 아니에요. 무부하 시험은 아닙니다. 얘는 철선 혹은 예자 전류를 알게 하는 거고, 얘도 아니에요. 단락 시험은 동선 혹은 임피던스, 즉 변압기 임피던스 알려고 하는 거고요. 절연 내력은 전압과 하는 거지 얘도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온도 올릴 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변압기를 딱 세팅해 놓고 실제로 부하를 걸어요. 전기 부하를 걸어놓고 온도 보자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부하를 걸어놓고. 자, 근데 이제 변압기가 제일 딱 큰 거다. 뭐 변압기가 1호사급이다. 실제 부하 걸려면 돈이 얼마예요? 전기 쓰는 게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짜 부하 걸어서 가짜 부하를 걸어주고 네. 온도만 올리는 거예요. 단락 시험하고 거부를 아직 안 되겠네요. 단락 시험은
동선하고 임피던스 측정하는 거고 단락 시험 법이 붙어버리면 그리고 얘가 실부하법이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해서 부하를 직접 걸지 않고 셔틀을 내버려요. 셔틀을 내고 전격 전류만 흐르게끔 해주면 이 안에서 이제 당연히 전격 전류가 흘렀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단락 시험법. 그래서 얘가 전기료가 제일 적게 듭니다. 쇼트 시켜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하면은 당연히 3번으로. 이것도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무부하 시험이 있고 단락 시험이 있는데 글자 한 끗발 차이로 혼선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가장 널리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실바법은 거의 안 써요. 진짜 부하 정표로 싹 걸어놓고 써야 되니까 부하 구하기도 어렵고 전기 이거 측정하려면 최소한 3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건 모를까. 예, 웬만한 건 다 단락시험으로 해서 단락시험 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법자 하나 한 끗 차이로 예.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에 박지원님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없는 것. 절연 내력이니까 그냥 쓰던 거 주고 혹은 2배 주고 5배 줘보고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은 가압 우리가 보통 변압기 같은 경우는 가압 전원 투입하는 것을 가압이라고요. 전압을 가한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가압합니다 하는 자체가 변압기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가압 시험 유도 시험은 더블 딱 극성 시험이 딱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도시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유도시험은 층간절연 층간절연 딱 구별할 정확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되게 말이 비슷해가지고 이 층간절연은 확실히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층간절연이 유도시험이다. 다음 나승재님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닙니다. 방금 했던 거 똑같네요. 가압, 유도, 그래서 유충. 단락시험은 절연 내력이 아니라 얘는 임피던스, 동선. 여기 법자가 붙으면 뭐라고요? 온도. 다음 6번. 층간 절연이니까 유도. 그다음에 7번에 김한결님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중 유도 시험에서의 시험 시간은 시험 시간. 그래서 시험 시간인데 2배예요, 얘가 2배. 주파수 2배 챙겨가지고 쓸 거다. 근데 이 끄만 갖고 헷갈리시겠네요. 물론 이제 전격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 주파수를 3배짜리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배짜리 편하게 4배짜리로 시험 주파수가 전격하고 똑같은 1배짜리 쓰면 이게 60Hz 쓰고 전격도 60Hz다. 그러면 전압 2배로 가해지는 거죠? 전압 2배로 가해진 것은 1분 동안 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120분이네요. 2분이죠, 2분. 네, 2분. 그런데 만약에 시험 주파수가 120인 거예요. 시험 주파수가. 그럼 실제로 지져지는 양이, 아니다, 잘못했다. 그렇죠. 시험 주파수가 120이면 2배로 튄 거죠. 전압 2배로 튄 거죠. 그때는 이제, 60초 1분 지지는 거고. 시험 주파수가 3더블로 뛰었다. 그러면요. 3배가 안 되는, 전압이 3배 커졌으니까 더 짧게. 그러면 2분의 3분의 1이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요. 네. 더 짧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2배 쓸 거고요. 2배 정도 높여서 쓸 거고. 그럴 때 2배 높여서 쓸 때 60초 쓰는 거고. 전압을 높여서, 전압을 높여서 쓰면 짧게 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얘는 아닙니다. 고박이니까. 그러면 이제 찍더라도 1번, 3번에서 이것도 안 내어지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확률을 이제 50%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김성진님. 벼락기 저렴물의 연합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전차에서 나누는 자, 이건 설명지가 아예 교재에 없죠?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틀리라고 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봐볼게요. 변압기의 절연물의 열화, 즉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측정하는데 변압기 절연물이니까 뭐 유전 정적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하고 변압기 열화랑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네. 어려운 말로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모른다라고 제껴놓고 읽고 나서 시간 남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읽어보셔야죠. 읽어보니까 내가 이제 얘는 모르겠고 얘도 모르겠고 얘도 모르는데 변압기 절연물하고 이랑 직접 뭔 상관이냐 하면서 유중 가스 분석이라는 것은 절연유가 있으면 그 가스를 유중이라는 거 가스 안에 기름 안에 당연히 가스가 오래 쓰다 보면 가스가 기포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스를 분석하는 거죠. 가스가 생겼겠어요? 절연유가 불해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수소라든가 탄소 계열들이 나왔으니까 얘들 양 보고 얘가 심각한 상태가 괜찮네 이렇게 따져지는 거죠. 그다음 이건 말만 볼게요. 말이 지저분해서 유전체의 유전이고요. 유전체의 유전이고 정접 접 붙이는 것도 아닌데 자 우리 사인파를 무슨 파라고 하죠? 정연파. 혹시 코사인파는 얘를 여연파라고 그래요. 여연. 되게 어렵죠. 일본 말입니다. 탄젠트를 정접이라고 합니다. 정접. 그래서 그러면 유전체에서 관련된 뭐 있는가 보다. 코사인 하는 것처럼 역류하는 것처럼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결국 유전체라고 하는 거니까 절연물이죠. 그러면 이제 9번에 김근아님. 연합계의 건성과 철심 사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장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로 지지고 단락시켜가지고 철선, 동선 이용해서 하고 진공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열 가해가지고 뿜어내고 가압은 전압인 거죠. 전압.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용어는 없으니까. 이제 특수변압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일반 변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변압기는 이것이 일반 변압기입니다. 이걸 이제 권선이 2개 있죠. 1차 권선, 2차 권선. 그래서 이 권선 변압기를 그냥 일반 변압기라고 해요. 이제 이 모양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특수로 뺍니다. 그러면 이제 구별할 때 권수로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수 변압기 중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1권선 변압기겠죠. 근데 1권선이라 하지 않고 단권 변압기라고. 그러면 3권선도 가능? 예, 맞습니다. 3권선. 3권선. 이제 목적이 다 따로 있겠죠. 3권선은 딱 봐도 목적이
딱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소스가 하나 들어가면 건수를 조정해가지고 전압을 2개 뽑아낼 수 있죠. 단권은요, 딱 보니까 하나 가지고 쓰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면 강압, 얘는 승압. 자, 당연히 1권선, 2권선, 3권선 중에서 동일한 용량이라면 누가 제일 쌀까요? 단권이 제일 쌉니다. 단권 쓰는 이유는 싼 맛에 써요. 주로 누가 쓰느냐, 단권을? 한전에서. 이제 득실이 있어요, 득실이. 네, 저기 득실이 있어서. 그래서 권수 나와 있는 것부터, 단권부터 할게요. 단권. 특징이 뭐냐? 한테를 쓰는 거 주상 변압기 말고요. 네. 변전소 내에 있는 것들. 단권 변압기 세대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 뱅크를 구성하고. 그럼 얘는 뭐냐? 특징이 당연히 다 줄어들죠. 한쪽을 줄여버렸으니까 철심도 줄어들고 구리도 줄어들고 당연히 손실 줄어들 거고 철도 적고 구리도 적으니까 당연히 다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손실이 줄어드니까 효율이 커지는 걸 맞고 장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용한 점이 뭐냐? 이게 승합용이다. 강압용으로 할까요? 네. 강압용 훨씬 낫겠네. 여기 154다. 이렇게 투투라인으로 바꿔치기 할 건데. 그러면 여기 절연은 뭘로 해야 돼요? 이미 혼적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기 154도 해줘야 돼요. 154. 그러니까 절연 비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절연 어렵다는 게 그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제 철이 작고 구리도 작고 구리 작다는 것은 임피던스 작다는 얘기니까 셔튼하게 되면 전류 확 커진다는 거예요. 보호하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한전은 그런 거 다 보호할 수 있다. 돈 많으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써야죠. 용량 큰 거. 거기서 더 좋은 거는 뭐냐? 이상한 게 편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권선 이렇게 있고 2권선 이게 1000 kV를 할게요. 그럼 단권으로 변화시키면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좀 미친 척하고 변화시키면 밑으로 가요. 먼저가 맞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포함됐어요. 여기 이 차는 여기 다 들어오죠. 승합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압을 확 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용량까지 1000kg짜리가 아니라 전압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10배도 튀울 수 있고 원래 그냥 1000짜리인데 10배를 확 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까지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는 원래 2권선을 썼으면은 1100개 못 쓰는 건데 단권을 쓰게 되면 용량이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비에 따라서 10배 혹은 2배, 3배. 전압비가 작을수록 용량 키우기가 훨씬 쉬워요. 154 투투나인 전압비는 얼마예요? 변압비가 154 투투나인 25 잡고 5배? 그럼 이 앞단에 있는 거 345하고 154는요? 2배 차이 나죠? 그러면 이때는 용량이 확 커져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다. 그 송전급에 있는 변전소 345하고 154 그 변전소는 한전 건가요? KDI 건가요? 한쪽. 그건 한전 건가요? 그러면 라인만 송전선로까지는 한쪽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전선로 한쪽 거. 그럼 345, 154 그 변전소는 한전 거. 근데 이제 운영 예. 관련해서는 KDI는 섞여 있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특히 3, 4, 5, 1호사 쪽에서 전압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확 키울 수 있어서 특히 많이 씁니다. 원래 송전까지 분리하려고 했었던가요? 그렇죠. 원래 발전, 송전, 발전 따로, 송전 따로, 배전 따로. 아, 분리 안 됐어요? 안 됐어. 저기만 발전만 분리해놨다. KDI랑 어차피 같이 있는데 건물만 따로 세워놨지.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답니다. 예. 자, 그 상고선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 먼저 3개 쓰는 거예요. 이건 거의 상고선은 마찬가지로 한전적에서 쓸 거예요. 그럼 단권배락기 하나, 둘, 3개 써놓고 하나, 단권배락기 하나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원선 3개씩 물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상고선, 즉 단권배락기 가지고 상고선 넣어서 쓸 거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한전, 그래서 주로 뭐 쓰느냐? 그럼 나머지 하나 가지고 뭐 쓰느냐? 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전원 받고, 한 군데는 내가 부하 공급을 해주고, 한 군데는 뭐 하나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안 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쿡이나 러시아다. 땅이 되게 넓죠. 그 중간중간에 변연소가 있을 건데, 어디 그냥 시골 똥차 변연소가 딱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리학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 변연소에 당연히 사람 근무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도 켜야 되고 컴퓨터도 켜야 되고 220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20 쓰려면 딱 해서 끊을 수도 없고 3, 4, 5 막 1, 5, 4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220 끊어. 그럼 우리 거 자체로 그냥 밥 먹으려고 쓰자. 그럼 여기서 이제 220 딱 써서 이렇게 쓸 수. 그러면 이때 얘를 우리가 변전소 내용, 소내용으로 쓴다는 말이 이런 말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전에서는 뭐 하냐, 여기다가 이제 바로 조상기를 달아가지고, 조상기를 걸어서 역률이라는 걸 조정해 줍니다. 무효전력도 좀 빼줄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할 수 있냐면은, 조상기 대신에 여기다가 델타리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로만 되면 상고접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겠죠. 중간에 하나씩 딱 델타 넣어주면은 상고접화 잡아버려요. 그래서 20대 분은 아마 교육을 안 받으셨겠지만 3소조라고 북한에 소조 없는 놈이 있었습니다. 3소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뭐라 하겠습니다. 3소조. 예. 그 다음에 이제 누설 변압기. 모양이 이군설하고 똑같았는데 갑자기 철심에 하나가 딸랑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철심에다 구멍을 하나 파놨어요. 그러면 용도가 뭐냐? 평상시에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쇼트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확 커지겠죠. 전류가 확 커진다는 얘기는 자석이 확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여기서 몰리니까 이렇게도 가겠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그러면 이쪽 이렇게 하는 자석들은 전류 안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이쪽 전류. 그래서 전류를 제한시켜 버리는. 그럼 주로 어디서 쓰는 거냐? 바로 용접기에. 전기 용접한다는 게 그거죠. 쇼트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일정 수준으로 딱 멈춰버리게끔. 그래서 용접용으로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용접기용으로 쓰고. 자, 이게 전류라고 하고요. 전압이고. 자, 일반적으로는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요.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류가 확 커지겠죠. 전압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전류가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임피던스 작아지면. 이 그림 이해하시나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가 계속 작아지면
전류는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누설이 생겨버리죠. 누설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은 여기서 전압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전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압이 어느 정도 하다가 땡깡 하고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 전압이 이제 같이 줄어버리니까 임피던스도 줄고 전압도 같이 줄어버립니다. 전류는 일정한 값 가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땡강 떨어지는 걸 수직 강화, 그러니까 앞머리를 받아서 앞뒤를 받아서 수하 특성이다. 내려러 가는 거,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거. 그래서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 즉 이쪽으로 안 가고 2차 원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다 누설이라 이거죠. 누설 렉터스가 크다. 누설량이 많다. 그래서 딱 누설 변압기는 용접기용으로 쓴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특수 목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전압을 재기 위한 변압기, 전류를 재기 위한 변압기. 우리가 전압을 재기한 변압기를 계기형 변압기, 전류를 재기한 변압기를 변류형 아니 계기형 변류기. 즉 전기요금 부과를 목적으로 혹은 사고가 터졌으면 막기 위해서 사고 전류를 측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전류를 측정하기 목적으로 등등등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목적이 버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줄여서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 PT라고 합니다. PT 혹은 PT,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얘는 1차 전압이 뭐든지 다 필요 없고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차 바늘 그 눈금기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110V 동작게끔 만들어서 나오니까 무조건 110V 고정. 그 다음에 CT라고 그래요. CT는 5A 고정. 5A 고정이요. 아날로그 타입이 5A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CT가 있는데, CT는 당연히 전선이 있으면 이렇게 후크 딱 찍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권수가 가만히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필요하면 전류기도 붙이고 또 필요하면요 계전기도 붙이고 붙여서 이제 계전기 붙였으면 계전기다 그러면 계전기면 차단기를 동작시키게끔 명령을 줄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CT는 열면 안 돼요. 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타버려요. 그래서 CT 지하철을 개방하게 되면 타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타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놨냐면 제작사들한테 1분 버텨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절대 개방하면 안 돼요. 개방하려면 전기를 끄든가 전원을 아예 꺼버리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열지 말고 여기를 쇼트를 시켜놔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해도 돼요. 왜냐면 이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찍 해봐야 5A예요. 5A니까 5A 들어도 바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2차 측 개방 불가. 그래서 전류가 항상 흐르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압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핵심은 110V 5A 개방 불가. PT는 관계없습니다. PT는 원래 열어서 쓰는 거예요. 전압 재는 거니까 원래 열어서 쓰는 거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PT는 쇼트시키면 작살난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밥 먹고 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